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장중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여기 보면 저가를 보면 어떻죠? 마이너스 한 4%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종가를 보면 3% 정도 잡히지만 고가는 5%대. 자, 이 정도 나왔다는 건 고저차가 한 10% 가까이 나왔다는 게 되죠. 그럼 그만큼 장중 변동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큰 상황,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상승폭이 크죠. 그리고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다는 근거, 그게 뭡니까?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이탈, 즉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 나오는 거냐? 최소한, 진짜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은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만약에 간다면 지금부터 하락을 한다고 해도 25% 정도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에 빠져야 됩니다. 그냥 내일 당장 빠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가격이 변화한 것을 계속해서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60일 동안, 즉 3개월 동안의 변동폭에 대한 평균 가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최근에 올랐죠. 직전 60일 동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을 당장 내일 이탈하는 게 아니다. 즉 5월 19일, 5월 20일 이때 이탈하는 게 아니라면 이탈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추세가 뭐 훼손됐다, 이제 끝인가, 이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보유한다.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올라온 이유 자체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훼손될 수 있는 기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뭐 노사 갈등 때문에 뭐 훼손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싹 다 빼고요. 그냥 딱 우리는 심플하게 보면 돼요. 메모리 가격이 지금 빠지겠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래 파업했다, 그럼 공장을 중단하겠죠. 그럼 메모리 생산 자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메모리를 공급하는 것, 미국 쪽에다 공급하는 건 세 가지 기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의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공급을 못하게 된다. 그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있죠. 여기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0배 정도 올라온 메모리 가격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파업하는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확 치고 들어온다,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실적에 대한 우상향 전망, 그리고 최소한 가격대가 유지되는지, 이걸 보자고요. 그러려면 추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60일 이평선에 대한 훼손 여부, 여기까지 보는데도 한 달 걸린다. 그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삼성전자는 그냥 여기서 등락 구간을 보면서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나왔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 많아요. 그리고 낸드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확 치고 들어왔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것 또한 호재가 됩니다. 낸드는 SSD예요. 자, 첫 번째 GPU 필요해요. GPU가 필요하니까 HBM 당연히 필요해졌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충되고 늘어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와 CPU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낸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메모리, 낸드, 이걸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보유하는 게 맞다.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팔아야 된다.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오고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팔아야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유하자. 이게 핵심 사항이다. 자, 그럼 실전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가 다 찍혀 나와요. 여기 B가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다는
있다는 점.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한다는 겁니까?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한다.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수익 구간은 5월 12일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을 때도 9% 수익 구간, 5월 6일 날에도 9.8% 수익 구간, 4월 말에도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을 때 18% 수익 구간, 밑으로 내려보면 작년에 11월 달입니다. 작년 말에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가 쳤죠? 횡보 돌파하는 구간의 매수 구간 101%의 수익과 이렇게 터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는 거고 당연히 로봇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갈 때 뭐가 가겠습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와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5월 15일 14%, 5월 8일 7%, 5월 7일 30%, 4월 28일 3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치고받고를 엄청 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매도하지 않는다. 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파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언제 팔아요? 시장이 완전히 꺾였을 때. 최소한 시장의 62평이 훼손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때까지 보유하기 위해서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밑에 내려보면 더 있습니다. 30%대, 50%대 수익 구간 계속해서 커지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거 LPDDR, 로우 파워 DDR 메모리인데 LPD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확 쳐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휘청거렸는데도 제주반도체는 어때요? 더 강해요. 근데 매수 구간 언제 잡았어요?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4월 24일 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안 꺾였으니까. 애초에 팔 생각이 없다.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80%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 저는 고가를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싶는 거냐?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을 거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지금 투자 경고를 받아놨지만 그래도 한 8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의 폭은 계속해서 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올해 1월과 2월 달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삼성전자 강세와 하이닉스 강세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 어때요? 20%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물론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고 등락 구간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70%대 그리고 떨어질 때 매매를 안 하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그리고 또 수익 구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 구간에서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70%대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칠 때 즉 상승 구간으로 갈 때 매수 구간을 잡자, 확인하자. 그러려면 최저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고가도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애초에 한 70%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애초에 다 팔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의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내려오는 거 보고 팔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마지막 물량 다 팔죠. 그리고 또 빠집니다. 애초에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나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전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애초에 다 쳐버렸어야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이유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파업한다?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줄고 공급 자체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조차도 지금 어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받고 있는 이격 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다 쳐야 된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만 무조건 보유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건 맞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30%대 수익 구간이 터지잖아요. 이 수익 내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파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파업
파업에 대한 부분이 종료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이익의 질 자체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파업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을 받는 게 기간 조정 최소한 이쪽 구간이 있죠. 30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1, 2주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최소한 62평 정도는 훼손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의 60일 이평선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라도 확인을 하자. 물론 60일 이평선을 훼손한다? 그럼 다시 튈 겁니다. 근데 그 튀는 부분들을 보고 다시 사더라도 이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가 없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충분히 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어떤 식으로 관련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5월 18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4% 마감했고 장중 변동성 크다. 하이닉스 상대적 약세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중에 있다. 그 내용이고요. 밑에 내려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다. 관련주만 매도 완료되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하는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5월 18일 9시 23분 삼성전자가 딱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1% 하라 고가 구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관련주 차익 실현 모두 완료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는 보유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모두 오픈하는 겁니다. 수익의 폭 보세요.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의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다 어디예요? 모두 신고가 구간. 팔 때도 어때요? 즉 수익 실현할 때도 어때요?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간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올려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주 엄청 강하죠? 그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실제 보면 40%대 20%대 다 뭐예요? 1월달에 신고가 그리고 5월달에 신고가 매매 구간 팔았으니까 9% 급락 이격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터진다고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20%씩 이렇게 수익이 터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유지돼야 된다. 왜? 로봇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근데 쉬었다 가더라도 저가는 못 잡는다.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저가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 이랬을 때 수백 프로의 수익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왜예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에요. 이 섹터 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 원전 다 빠집니다. 삼성전자 빠진 반도체 다 빠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처럼 소통방에서 어떤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